1874년 프랑스의 공상과학작가 줄 베른이 쓴 신비의 섬. 무인도 생존기를 그린 이 조난 소설에는 지구의 차세대 에너지로 수소가 등장합니다. 작가는 소설 속 만물 박사로 등장하는 사이러스 스미스의 입을 빌려 석탄을 대신할 연료는 물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전기로 분해한 물, 수소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Oui, mes amis, je crois que l'eau sera un jour employée comme combustible, que l'hydrogène et l'oxygène qui la constituent, utilisés isolément ou simultanément, fourniront une source de chaleur et de lumière inépuisable et d'une intensité que la houille ne saurait avoir. 영국의 석탄혁명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19세기. 그 시대를 살았던 줄 베른이 미래 에너지로 지목한 수소. 수소란 대체 무엇일까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국내 첫 상업용 육상 풍력단지인 제주 행원 풍력단지입니다. 해변에는 국내 최초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이 자리해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이곳은 풍력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매일 수소 1.3톤을 생산합니다. 줄 베른이 예견한 전기로 분해한 수소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산소랑 그다음 수분 이 농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희 국내 기준으로는 둘 다 5ppm 미만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수소의 90%는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수소 생산량의 10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그레이 수소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 전기로 만들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큰 규모로 설치를 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LNG 배관에 이제 혼소 혹은 장기적으로는 전소까지 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곳, 바로 함덕 그린 수소 충전소입니다. 그린 수소 충전소라고 해서 기존 충전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노즐을 차량에 꽂으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제주도에 도입된 수소 버스는 5대, 연말까지 2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반 넥소 승용차도 지금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아무래도 충전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 계획보다 15년 빠른 203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제주도. 지역사회 모든 에너지원도 그 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내륙의 3배인 19.6%. 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전력의 들쭉날쭉 생산되는 간헐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출력제가 1년에 수십 차례 있다가 수백 차례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전 사업자, 이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햇볕이 내려 쬐는데 태양광이 안 돌아가고 스톱되는 거죠. 네. 바람이 부는데 블레이드가 안 돌아가고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이 간헐성 문제를 그린 수소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많이 해 남는 전력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수소가 잉여 전력을 담는 일종의 보조 배터리 역할을 맡는 셈입니다. 전력망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다음에 유연성 자원을 에너지 저장 상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론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교통과 주거, 산업 모든 영역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 청소차 200대, 수소 트램을 도입하고 5,500세대 아파트 단지와 감귤, 양계 농장에 수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든지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수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린 수소 기술은 어디쯤 와 있을까?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수소 포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수소를 활용한 다양한 교통수단들. 한 중공업 회사는 국내 최초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를 선보였고, 네, 지게차 같이 이렇게 중량물을 드는 산업기기에서는 그 파워가 줄어드는 것들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데,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엔진과 동일한 수준으로 파워 저하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큰 장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하 253도에서 액체가 되는 수소의 특징을 활용해 제작한 액화수소 드론도 등장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날기 어려운 배터리 드론과 달리 6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기체 수소 대비 액화수소는 약 10배가량의 저장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리터의 수소를 넣었을 때 약 10배가량의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액화수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동수단 개발에 발맞춰 수소를 공급하는 장비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100kW급 수전해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수소용품 인증을 받아 올 하반기 제주와 부산, 청주에 설치를 앞두고 있고, 이제 알칼라인이라든지 SOEC라든지 다양한 수전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된 기술과 또 제품 효율이 높은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기능을 컨테이너 1개 크기로 줄인 이 이동식 충전 설비는 지난해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3톤의 지게차는 상용 도로에 나올 수가 없어서 충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장 내부에 충전 장비를 설치해 드려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지속 가능한 미래 열쇠로 꼽히는 그린 수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소 경제 분야의 혁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주유소처럼 이렇게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 루르 공업지대 58만 인구가 사는 중소도시 에센.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꼽히는 이곳에 독일 최대 탄광 철페어아인 광산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캐올린 석탄은 12,000톤. 60년 전 우리나라 파독광부들도 외화를 벌기 위해 이곳에 파견됐습니다. 지난 1986년 국제 가격 경쟁에서 뒤처져 폐광된 이후 지금은 매년 150만 명이 찾아오는 산업 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한 건 광산뿐만이 아닙니다. 한 세기 넘게 석탄에 의존했던 에센 지역 경제도 수소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주택가를 누비는 청소차. 청소부가 옮긴 쓰레기통을 자동으로 뒤집어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에센에서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수소 청소차입니다. 기존 청소 차량은 한 달에 경유 800리터를 떼며 매연을 뿜어냈지만 이 차는 한 달에 100kg의 수소를 소비하고 물만 배출합니다. Vorteile ist also wie ein ganz normaler Dieselwagen auch. Wasserheit ist ruhiger. Viel ruhiger als ein Diesel. Die Geräuschkulisse ist viel ruhiger. Das sagen auch hier die Anwohner, ne, wenn die hören uns teilweise gar nicht mehr kommen. 우리 돈 14억 원에 달하는 수소 청소차를 이 회사가 도입할 수 있었던 건 지원 덕분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술 발전을 위해 독일 교통부가 구매 비용의 90%를 보조했습니다. Ohne diese Förderung ist diese Technik noch sehr, sehr teuer und eigentlich für uns als kommunales Entsorgungsunternehmen nicht darstellbar. Wir sind also weiterhin darauf angewiesen, dass die Preise sinken oder dass es Förderung gibt.
작은 픽업 트럭부터 수십 톤급 청소차까지 이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은 모두 350대. 환경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Wir wissen, dass die Rohstoffe endlich sind und dass Diesel nicht die Zukunft sein wird. Deswegen schauen wir natürlich nach vorne blickend, welche Technik wird sich durchsetzen und könnte Wasserstoff diese Technik sein. SN 도심에서 차로 20분가량 떨어진 외곽 지역. 탄광 시대를 상징하는 채굴 설비 바로 옆 태양광 패널이 대조를 이룹니다. 입구에 서 있는 로켓 모양의 탱크는 그린 수소 470kg이 담겨있는 저장 용기입니다. 인근 수소 충전소에는 장거리 운송에 나서는 단골 운전자들이 찾아옵니다. 이곳은 지역 주력 산업을 석탄에서 그린 수소로 바꾼 수소 마을 헤르텐입니다. Viel Leistung gegenüber Diesel, keine Maut, also freut mein Chef. Also hier im Umkreis, ich sag mal 100 Kilometer, ist die einzigste. 이 마을에 있던 석탄, 철강, 석유화 기업들이 수소에 뛰어든 건 지난 2009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광산 사무실 건물 1층에 풍력 발전기와 연결된 수전해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그린 수소 단지인 제주도 행원보다 5년 앞서 자급자족 인프라를 구축한 헤르텐. 이곳은 이제 그린 수소 설비 연구와 생산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Wir haben im Moment ca. 80 Mitgliedsfirmen und wir tauschen. Wir machen regelmäßig Mitgliederabende, haben Beiratssitzungen zu gewissen inhaltlichen Schwerpunktthemen, technischen Schwerpunktthemen und so fördert sich einfach der Austausch untereinander. 헤르텐 마을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뒤스부르크 대학 연료전지 기술센터. 여기서는 전문 인력 180명이 그린 수소와 연료전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을 넘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목표로 지역 자동차, 에너지, 중소기업 파트너들과 함께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린 수소에 도전하는 지역 기업체를 학계가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We have to invent technologies, we have to have new ideas as researchers, we have to test these in laboratory scale, and then we have to demonstrate it that it works. So that's what we're doing here at ZPT. 파란 하늘 사진으로 뒤덮인 택시 한 대가 프랑스 파리 시내를 들어섭니다. 지난 2015년 수소 자동차만으로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세계 최초의 수소 택시입니다. 한국산 수소차 5대로 승객을 태우기 시작해 지금은 4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lors le temps de recharge en hydrogène est entre 3 et 5 minutes et les gens sont très surpris de voir l'instantané. 10년 동안 파리 시내에서 수소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모두 200만 명. 휘발유와 디젤 같은 화석 연료 없이 수소 연료만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Mon but final, c'est que tous les taxis parisiens passent sur des solutions zéro émission. Il y en a près de 20 000 aujourd'hui et 30 000 si on rajoute les Uber. Donc on a 50 000 voitures qui doivent passer sur des solutions zéro émission très rapidement. 아직은 유럽 시장에서 생소한 수소 택시. 이 회사는 벨기에 브뤼셀을 시작으로 유럽 16개 대도시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택시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수소 충전소도 함께 지을 계획입니다. So the aim of HYPE is to create a network of stations. Thanks to that, we allow our taxi fleet to go wherever they want, depending of the customers, okay? And they are not directly dependent of one station. 이렇게 수소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도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차 푸주와 시트로엥을 소유한 세계 3위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도, 르노와 미국 기업의 합작 회사인 하이비아도 수소 상용차를 출시했습니다. This is the extended range
and the speed to refill the tank. That bring that vehicle at the same usage of a diesel. 프랑스 벤처 기업들은 더 나아가 트럭과 버스용 수소 연소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료전지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 반응에서 나온 전기로 모터를 돌리지만 이 기술은 수소 자체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Et de pouvoir intégrer cette technologie, parce qu'elle s'adapte à tous les moteurs à combustion interne, c'est d'adapter cette technologie sur les engins existants. Et on peut proposer une solution low cost par rapport aux solutions piles à combustible. 이렇게 만든 수소 연소 엔진으로 레이싱 경주 차량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배기가스로 수증기만 나오는 100% 탈탄소 레이싱카입니다. And why hydrogen? Because if you integrate it into combustion engine, it can be very ecological. You can have very good performances, very high efficiency. So yeah, I think this is a very good energy to use into a combustion engine.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가 내다보는 오는 2030년 수소 트럭 보급 대수는 6만 대. 이 트럭들이 유럽 전역을 달리기 위해서는 충전소 1,000곳이 필요합니다. Donc aujourd'hui, on a des pays qui sont très demandeurs, que sont par exemple la Pologne, la Belgique, les Pays-Bas, mais aussi les pays asiatiques. Il y a aussi une forte demande. Il y a une demande. On est en train de regarder aussi le marché aux États-Unis. On voudrait se développer sur le marché aux États-Unis. 지난해 기준 유럽에 문을 연 수소 충전소는 265곳. 지어진 충전소보다 지어야 할 충전소가 배가 넘습니다. So it's a very new market. So things are going to grow and grow very fast. In Attaway, we are double or multiply by 3 each year our activity. So it's growing very, very fast, and it's on just the beginning of the story of hydrogen in the world. 북해로 이어진 독일 엘베강 하류를 따라 화물선들이 오가고 항구에서는 컨테이너가 쉴 새 없이 옮겨집니다. 연간 물동량 1억 톤이 넘는 독일 최대 항구 함부르크 항입니다. 동북부 유럽의 물류 허브인 이곳 역시 수소 경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선해운 산업의 수장격인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시장은 에너지 전환 또는 넷제로, 카본 프리 이런 서브젝트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각 유럽의 선사들을 직접 이제 대면을 해서 미팅을 해보면 당장 제품이 있으면 사고 싶어 하는 게 현재의 시장의 추세입니다. 함부르크 수소 인프라의 핵심은 그린 수소 허브 프로젝트. 가동이 중단된 화력발전소에 수전해 시설을 설치해서 시간당 그린 수소 2만 톤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Also für uns ist Wasserstoff im Hafen sehr wichtig, weil wichtig als Grundstoff selber. Die Schwerindustrie bei uns im Hafen benötigt nicht den Strom aus dem Wasserstoff, sondern das Wasserstoff als Element selber, als Grundstoff für Produktionsprozesse. 20년 전부터 에너지 전환을 시작한 독일의 탄소 중립 목표 시한은 204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정한 시한보다 5년이 빠릅니다. Wir haben mittlerweile etwa 50%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quellen in unserem Stromnetz und wir wollen idealerweise 2030 aus der Kohle aussteigen.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국가 수소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과 교통, 난방 분야 수소 도입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제조 설비는 10기가와트 수준으로 늘리고 전용 배관은 1,800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Aber natürlich muss es da weitergehen. Und was in dem Zusammenhang ganz, ganz wichtig ist, ist, dass ein Wasserstoffnetz parallel zum Stromnetz in Deutschland aufgebaut wird, weil ja, mit Elektrolyse werden wir auch Strom speichern können zu einem gewissen Teil. Und das wird uns auch Rückendeckung geben mit sogenannten Wasserstoffkraftwerken, um mal Dunkelflaute zu überbrücken.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수소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 천연 자원에 의존해왔던 유럽 국가들이 이 전쟁을 기점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폭등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6월 탄소 중립 산업법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100만 톤인 그린 수소 생산량도 2030년까지 6년 안에 10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À la suite du Covid, de la crise du Covid, à la suite également de l'agression russe en Ukraine, on a pris conscience que l'industrie européenne n'était pas si forte. Et donc il y a des textes qui ont été publiés, des propositions de la Commission sur lesquelles maintenant il va falloir travailler. C'est ce qu'on appelle le Net Zero Industry Act et le Critical Raw Material Act. 하지만 그린 수소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통행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 기술로 만드는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는 한화로 킬로그램당 10,000원가량.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부생수소, 이른바 그레이 수소 가격의 3배가 넘습니다. 생산 과정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와 수전해 설비, 촉매 비용 모두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If you use this electricity, you end up with a price only for electricity for a kilogram price for hydrogen up to €1.50 or €1.80 without taxes. 그래서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원금을 내걸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그린 수소에 투자하도록 그린 수소 1kg당 최대 세금 $3를 공제해 줍니다. So the current cost of hydrogen, clean hydrogen, is about $5 to $7 per kilogram. So we need to reduce that by about a factor of 80% in order to reach our targets, which we feel are necessary to make hydrogen economically attractive on a large scale. 미국의 목표는 10년 안에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킬로그램당 $1대로 낮추는 것. 그린 수소를 더 싸게, 더 많이 만들기 위한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확고하게 이 수전의 기술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한국이 반도체 수준으로 그런 수전의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킨다면 이건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구나. 프랑스 북동부의 옛 탄광지대 폴슈빌레. 광산은 45년 전 폐쇄됐지만 석탄을 캐올리던 크레인은 아직도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4,000명이 살고 있는 이 조그만 마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건 지난해 5월. 이곳의 땅 밑에서 천연수소의 매장 후보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천연수소란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땅속에서 채굴하는 기체 형태의 수소입니다. 그린 수소와 달리 땅에서 바로 얻을 수 있어 화이트 수소, 골드 수소로도 불립니다. Cette découverte en Lorraine l'année dernière a changé la façon de voir l'hydrogène naturel. Et ça a suscité beaucoup d'intérêt. Et le sujet est devenu à la une de l'actualité, mais aussi à la une de beaucoup de sociétés d'exploration qui se sont posé la question, est-ce que c'est une nouvelle ressource intéressante à chercher? 천연 수소를 찾아낸 건 땅속 메탄가스를 조사하던 프랑스 로렌 대학교 연구진입니다. 연구 결과 지하 200m에서 0.1%에 불과했던 수소 농도는 1100m 지점까지 내려가 15%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지하 3,000m까지 내려가면 수소 농도가 90%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t vous avez vu que cette augmentation linéaire avec la concentration, si on descend à 3000 mètres et qu'on la valide, alors on valide le mécanisme qui forme l'hydrogène et on valide la ressource. Donc il faut pouvoir descendre plus profond en ce qui concerne ici au niveau français. 이 추정이 맞다면 이 지역에 매장된 천연 수소는 4,600만 톤에 달합니다. 전 세계 수소 연간 생산량 9,400만 톤의 절반에 가까운 양입니다. 현 시추 장비의 한계는 1,250m. 연구진은 더 깊숙이 내려가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nd as I explained, if you make a submarine, if you go deeper on the sea, you have much more pressure and you have to make your submarine much more resistant. And it was we are involved in the next year. 천연 수소의 존재가 처음 기록된 건 지난 1987년 서아프리카 말리에서입니다. 당시 마을에서 우물을 파던 작업자가 시추공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뒤 한 개발업체가 우물 속 천연 수소로 전기 생산을 시작하면서 천연 수소의 시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C'est la situation qu'on a au Mali. On a une roche qui est imperméable et qui bloque le gaz. Donc à ce moment-là, il y a une accumulation. Et ça, c'est la situation idéale qui est recherchée aujourd'hui pour pouvoir ensuite exploiter cet hydrogène. 이제 천연 수소는 말리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 웅덩이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는 기체, 알바니아 광산에서 올해 초 발견된 천연 수소입니다. 호주에서도 최근 천연 수소 130만 톤 매장지 발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ecause purity is not sure until now, and also the amount available is not clear. So we know of different locations like France and Albania and in Africa where they already use it or find it.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천연 수소 탐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공을 거쳐 얻어낼 수 있는 그린 수소와 달리 천연 수소는 석유나 석탄처럼 땅속에서 곧바로 캔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연 수소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수백여 곳. 본격적인 시추에 뛰어든 나라는 알려진 것만 10개국에 달합니다. And we are in discussion with other countries to make measurements in other countries overseas and to make a prospection of hydrogen. So in Europe, but also in Middle East, also in USA. So we have we hope in South Korea. So it would be great. 천연 수소 생성 원리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사문석화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 성분을 가진 감람석은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물과 반응하면 사문석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가 퇴적층 밑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 초기 단계인 현재 땅속 천연 수소의 정확한 매장 규모는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We hope to learn more about this, about how much there is, how practical is it as far as an energy source. So in summary, I would say I'm hopeful, I'm optimistic, bu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or not it is a really practical, feasible source of energy. 프랑스 연구진들이 전망하는 천연수소 상업 시초 시점은 빠르면 3년 뒤. 석유처럼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 획기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t on s'est donné 3 ans pour atteindre cet objectif-là. Donc, ça sera à peu près la même chose pour les autres pays. On a une petite avance sur les autres pays, mais dans les 3 ans, il ne faut pas imaginer pouvoir exploiter de l'hydrogène naturel avant au moins 3 ans. C'est le temps qu'on s'est fixé. (150년) 전 줄 베른이 소설 속에서 석탄을 대신할 것이라고 예견했던 수소. 이제는 화석 연료와 기후 위기 시대 막을 내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탄소 배출 없는 그린 수소와
땅속에서 만들어지는 천연수소. 이들이 움직이는 세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